제니온 아카데미 1학년들은 제이 교수가 오기 전까지 오늘이 평범한 수업일 줄 알았다. 로우 교수는 수정구가 달린 희귀한 마력 측정 장치를 꺼내며 이 모든 것은 그들 중에 숨어있는 괴물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아르긴이 먼저 나서자 수정구는 질사, 양 17을 나타냈고 이는 이미 작년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다음으로 퓨리온이 나서자 질 6, 양 20을 기록했고 교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졸고 있던 아이 데미안이 일어나 수정구를 만지자 질 9에 양 67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모두의 자존심을 박살내버린다. 이제 모든 시선이 아스타에게로 향한다. 그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시스템은 10을 표시하더니 한계치를 초과했다는 오류를 뱉어낸다. 아스타는 재측정을 강행하여 질 3, 양 15라는 평범한 수치로 위장한다. 자, 우리 주인공이 진짜 힘을 숨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데클란 가문의 해결사 마법사였고 그 과정에서 마도서를 훔친다. 그는 암살자들에게 추적당하지만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마지막 한 놈만 남기고 모두 처리해버린다. 아스타는 마력으로 사냥꾼을 제압하고 중요한 마도서의 사용법을 묻지만 그 놈은 모른다고 실토한다. 아스타는 데클란 본인도 마도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알았다면 녹슨 지하실에 처박아 두지는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데클란 본인조차 마도서 사용법을 모르는 것 같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쫓았다. 사냥꾼은 아스타에게 마도서를 넘기면 가주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아스타는 제안을 거절하고 사냥꾼에게 그의 숨을 끊어주겠다고 알린다. 갑자기 그의 뒤에 포털이 열리고 그곳에서 끔찍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낀다. 그 기운은 지팡이를 든 멋지게 생긴 남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바로 데클란 가문의 가주 파론 데클란이었다. 파론은 아스타에게 마도서를 돌려받고 싶으며 그 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한다. 아스타는 눈앞에 서 있는 힘에 압도당한다. 그는 10년 넘게 해결사로 일했고 그중 절반은 데클란 가문과 함께했지만 가주를 직접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데클란 가문은 동대륙 최고의 마법 가문이며 가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사라는 소문이 있다. 아스타는 파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낄 수 있었지만 태연한 척하기로 한다. 아스타는 파론에게 남의 전리품을 탐내는 것이냐고 묻는데 이는 파렴치한 행동이었다. 파론은 이 말을 듣고 웃지만 아스타는 가주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에 긴장한다. 아스타는 파론이 자신이 본 중 가장 압도적인 기운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파론은 아스타를 쉽게 죽이고 마도서를 빼앗을 수 있지만 대화를 원한다고 알린다. 파론은 아스타에게 데클란 가문으로 돌아와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아스타가 돌아와 마도서까지 넘긴다면 그의 모든 죄를 잊어주겠다고 약속한다. 파론은 아스타가 놀라운 재능을 가졌으며 그 재능이 썩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인정한다. 파론은 아스타가 회색지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효과적인 기술들을 마스터했다는 사실에 감명받는다. 파론은 데클란 가문이 돕는다면 아스타가 정말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달콤한 말로 제안을 포장한다. 가문으로 돌아오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 후 파론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도서를 반납하라는 말로 끝맺는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파론의 조건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파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아스타는 자신에게도 조건이 있다고 파론에게 알린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가장 무자비한 것을 요구한다. 그는 파론에게 가주의 자리를 넘기면 마도서를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한다. 자신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보여주기 위해 아스타는 인질로 잡고 있던 놈을 끝장내버린다. 이는 파론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그는 아스타에게 자신이 선택한 길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알린다. 아스타는 파론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단지 그들의 힘의 차이를 가늠해보고 싶어서 파론을 향해 돌진한다. 파론은 자신의 붉은 방패로 아스타의 푸른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다. 그러자 파론은 아스타에게 그들이 같은 수준이 아님을 깨닫게 해줄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유롭게 기운을 모으던 파론은 아스타를 뒤로 날려버리는 강력한 마법 폭발을 일으킨다. 아스타는 그 공격에 거의 불탈 뻔했지만 운 좋게 피한다. 마침내 그는 가주가 어떤 종류의 힘을 가졌는지 깨닫게 된다. 그는 공격할 틈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고 파론은 그가 생각에 잠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공격을 가한다. 그러자 파론은 그에게 힘을 겨룰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이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아스타는 곧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마법 공격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박살이 나지만 파론은 힘을 조절했고 그 사실을 아스타에게 알려준다. 그는 아스타에게 그를 죽일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대화를 원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스타는 그에게 만약 자신이 마침내 데클란 가문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다. 파론은 그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아스타는 파론이 이 사실을 알아서 기뻐하며 서로의 입장이 명확해졌으니 또 다른 마법 공격을 준비한다. 아스타는 파론에게 더 이상 누구의 심부름꾼이나 개 노릇은 끝이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마법 공격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번개처럼 밝게 타오른다. 그는 파론을 향해 뛰어올라 공격을 퍼부으며 다시 계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아스타의 최대 마법 공격조차 파론의 방어를 뚫지 못했고 마침내 파론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를 한다. 아스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강력한 마법 공격을 맞는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파론은 그의 위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론은 그에게 마침내 진정한 힘이 어떤 것인지 보았냐고 묻는다. 아스타는 파론이 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파론이 대화를 원하니 다시 해결사가 되는 것을 허락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그러자 파론은 아스타에게 그가 해결사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그는 아스타가 봉산 가문의 가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아스타는 파론이 제시한 제안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데클란 가문은 왕좌에 도전할 만큼 강력하기에 아스타는 그들이 자신을 봉신 가문 중 하나로 충성을 맹세하게 하려고 봉산 가문의 가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스타는 마침내 파론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챈다. 그는 자신의 저장 공간에 손을 뻗어 마도서를 꺼낸다. 파론은 이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사실은 그와 마도서 둘 다 원한다고 아스타에게 말한다. 파론은 아스타가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기뻐한다. 하지만 그가 마도서를 받으려는 순간 아스타는 그것에 불을 붙여 파론을 경악하게 만든다. 파론은 그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고 아스타는 그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파론은 아스타에게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자 아스타는 자신이 돈 때문에 해결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알고 보니 아스타는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데클란의 도련님이 사용한 금지된 마법에 의해 잡아먹힌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데클란은 그것을 은폐했다. 파론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아스타가 복수 때문에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스타는 오해를 풀며 단지 죽은 동료들을 위한 정의를 원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또한 파론에게 최근의 행보를 은퇴 준비로 여겼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스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말이라고 밝힌다. 그가 말을 마치자 파론은 그에게 불을 붙이며 불타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라고 아스타에게 말한다. 하지만 아스타는 불타면서 파론에게 자신은 후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친다. 아스타는 데클란 가문으로 돌아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불꽃이 그를 삼키자 아스타는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며 만약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복수하겠다고 맹세한다. 갑자기 아스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상한 것을 느낀다. 아스타는 완전히 혼란스럽지만 어째서인지 마도서는 여전히 그의 손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아스타는 온몸에 마법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었다. 아스타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거지인 쓰레기장에서 깨어난 것을 발견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어쩐지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는 회색지대에서 어린아이였을 때로 돌아갔다. 아스타는 호수로 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정말로 자기 자신이지만 더 어린 모습임을 확인한다. 시간은 거슬렀지만 가슴의 화상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다. 어떻게 과거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마도서의 마법이 어떻게든 관련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는 또한 가주가 직접 그를 쫓아온 것을 보면 마도서가 정말로 중요한 물건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도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그는 정말로 알지 못한다. 과거로 돌아와 또 다른 기회를 얻었으니 아스타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성공시킬 때라고 믿는다. 그는 자신의 임무와 목표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한 그의 동료의 임무이자 목표이기도 했다. 아스타와 그의 동료는 한때의 자신들이 하층민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의 동료는 만약 그들이 교육을 받았다면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준다. 그랬다면 자신들을 이용하는 부유한 쓰레기들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아스타는 도서관을 짓기 위해 은퇴할 계획을 세웠다. 아스타는 돈,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짓고 싶어 한다. 사실 그는 탑을 세워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어한다. 탑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데클란 가문의 비급을 책 첫 페이지에 실어 회색지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조차 그 비밀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는 벌써부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지 상상하고 있지만 남은 것은 어떻게 그 비급서를 손에 넣느냐 하는 것이다. 사악한 계획을 즐기고 있던 그의 뺨에 갑자기 발길질이 날아온다.
그가 돌아보자 화가 난 남자가 어디 있었냐고 묻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아스타를 발로 차며 자리를 맡아두고 있었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자신을 샌드백으로 만든 이 재수없는 녀석을 기억해내기 어려워한다. 아스타는 누군가 자신을 쓰레기처럼 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는 그 녀석의 다리를 붙잡는다. 그는 그 녀석에게 7대를 맞았지만 70배로 갚아줄 계획이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그 녀석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지만 몸이 약해 손목을 삐고 만다. 아스타는 이에 충격을 받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멍한 사이 또다시 얼굴을 맞는다. 그 녀석은 아스타에게 가하던 구타를 재개한다. 발길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스타는 눈물이 날 지경이다. 구타는 계속되다가 아스타가 틈을 발견하고 그 녀석을 호수로 밀어버린다. 그 녀석이 일어서기도 전에 아스타는 도망친다. 그 녀석은 물에서 나와 왜 도망가냐고 묻는다. 아스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전술적 후퇴를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한다. 그는 그 녀석에게 내 얼굴을 기억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공격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베테랑 해결사였고 그의 사전에 포기란 없었기에 복수할 것이다. 그는 골목에 숨어 빈 손목을 쳐다본다. 그는 주먹 한 번 휘둘렀다고 부러질 만큼 자신의 몸이 얼마나 약한지 믿을 수 없었다. 아스타는 일단 꿈을 접고 이 약하고 쓰레기 같은 몸을 단련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붉은 눈을 한 아이가 나타나 아스타에게 배고프냐고 묻는다. 아스타는 이에 놀라 그 소년에게 자신을 아느냐고 묻는다. 소년은 그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간단히 대답한다. 아이가 귀족 자제처럼 생겼으니 아스타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그는 권력 다툼 중에 몰락한 것이 틀림없다고 추측한다. 아스타는 그 녀석을 걸어다니는 예쁘장한 작은 폭탄으로 분류한다. 그러자 그 녀석은 자신을 다미안이라고 소개한다. 아스타는 웬 섬뜩한 아이가 자신을 쳐다보며 말을 거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정신은 괜찮냐고 묻는다. 다미안은 자신에게 엄마가 없다고 말을 잇고 아스타는 마치 누가 최고의 고아인지 겨루는 것처럼 자신은 아빠가 없다고 말을 끝맺는다. 아스타는 다미안 같은 시한폭탄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각자 갈 길을 가자고 제안한다. 잠시 후에도 다미안은 여전히 서 있었고 아스타는 이미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다미안에게 갈 건지 말 건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놀랍게도 다미안은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아스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그 아이를 한 대 때리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러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다미안에게 그냥 저리 가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다미안이 그의 머리에 난 상처 때문에 머리를 만진다. 다미안은 그를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빛나는 마법진을 시전하고 치유 입자가 방출되기 시작한다. 아스타는 처음에 그것이 마법 접촉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마법 접촉이 아니라 치유의 빛이다. 그것은 블란도르 가문의 비급이다. 듣자 하니 블란도르 가문은 데클란 가문 때문에 몰락했다고 한다. 아스타는 자신이 꽤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스타는 왜 블란도르 가문의 아이가 회색 지대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는 블란도르 가문이 아직 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에 잠겨있던 아스타가 다미안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신나게 대답하며 녹색인 다른 쪽 눈을 드러낸다. 기본적으로 그는 양쪽 눈 색깔이 다르다. 아이의 눈을 보고 아스타는 잊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다. 오드아이를 가진 그 아이가 나중에 블란도르의 괴물로 자라난 자였다. 그는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미친 도살자였다. 다미안은 아스타를 치료한 후 평범한 아이처럼 땅에 웅크리고 앉아 개미를 세며 아스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해기 전 그가 아직 해결사였을 때 그와 동료들은 데클란 가문으로부터 블란도르 가문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블란도르 가문은 저택에 괴물이 나타나 도움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아스타와 동료들이 그곳으로 향할 때 그들은 괴물이 오거나 그와 비슷한 것일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다미안이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다미안은 끝없이 치유 마법을 시전하며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싸우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블란도르의 괴물,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도살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아스타는 기억해낸 것을 잊고 현재에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왜 블란도르 가문의 직계 후손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사실상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인데 그가 회색 지대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바로 그때 다미안이 이상한 제안을 한다. 그는 아스타에게 밥을 먹자고 말한다. 다미안은 엄마가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며 아스타가 약한 것은 밥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아이의 말이 사실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스타는 그에게 돈이 있는지 묻는다. 다미안은 그렇다고 말하며 금화가 가득 든 주머니를 꺼낸다. 이것을 본 아스타의 얼굴은 흥분으로 환해지고 그는 즉시 자신과 다미안은 친구라고 선언한다. 다미안은 갑작스러운 우정에 충격을 받지만 아스타는 능숙하게 아이를 구슬린다. 그러고는 친구는 보통 가진 것을 나눈다고 말한다. 다미안은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동의한다. 아스타가 뭐 좀 먹자고 제안하자 다미안은 동의한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은신처로 돌아간다. 아스타의 배는 음식으로 가득 찼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다미안은 그들이 밥 먹는 곳 위에 집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다. 그는 밖에서 잠을 자왔고 갑자기 자신도 아빠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스타는 그에게 아빠가 있다고 정정해주지만 다미안은 동의하지 않는다. 아스타는 다미안에게 엄마가 있냐고 묻지만 다미안은 없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그는 부모님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아스타는 마침내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려 노력한다. 아스타는 다미안에게 혼자 지낸 지 얼마나 됐는지 묻는다. 그러자 다미안은 집을 나온 후로 10번 잠을 잤다고 밝힌다. 아스타는 다미안이 쫓기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10번 잠을 잤다고 주장하므로 아스타는 그가 열흘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고 믿는다. 바로 그때 다미안은 낮잠도 잤다고 언급한다. 가끔은 하루에 2번 낮잠을 잔다. 하지만 그가 잔 낮잠의 총 횟수는 10번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스타는 그가 최소 3일에서 4일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미안은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스타는 미치광이들도 한때는 순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미안이 혼자이므로 아스타는 그의 유모 역할을 하며 블란도르 가문과 연주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것이 나중에 데클란 가문과 맞서 싸울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스타는 여전히 자신을 57대나 때린 그 녀석에게 사로잡혀 있다. 아스타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할 일이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데미안에게 말합니다. 데미안은 즉시 아스타가 호흡법을 수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아무래도 아스타는 전생에 기초적인 마법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귀족 가문에 몰래 들어가 주문을 훔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기사들이 사용하는 신체경화 주문 같은 여러 주문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주문들도 손에 넣었지만 진정한 힘을 마주한 것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가 배우고 싶은 주문은 데클란 가문의 기초술법인 천원 신법입니다. 이것은 모든 속성의 만화를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 기반 술법입니다. 예전에 연구 때문에 외워뒀지만 마침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것은 호흡법이라 불리며 발동하는 순간 마치 용암에 타는 듯한 강한 힘의 파동이 몸을 휩쓰는 것을 느낍니다. 고통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는 견뎌내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몸에서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알고 보니 그 기술은 고위 귀족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만화를 강제로 통과시켜 회로의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스타는 그 과정에 몰입하고 이내 만화 웅덩이에 잠긴 자신을 발견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마침내 깨어났을 때 데미안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로에 불순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게다가 그의 만화는 전생보다 더 완벽하게 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데클란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아스타는 자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해결사라는 사실로 스스로를 독려합니다. 이후 아스타는 데미안의 머리색을 갈색으로 바꾸는 것을 돕고 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옷도 갈아입힙니다. 마지막으로 모자까지 씌워줍니다. 데미안이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묻자 아스타는 난장판을 버리러 나갈 것이라고 답합니다. 잠시 후 아스타는 자신을 57대나 때렸던 녀석을 찾아냅니다. 그 녀석은 아스타를 보자마자 어디 갔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스타에게 더 막말을 하기도 전에 명치에 주먹을 맞습니다. 그 주먹은 온몸에 극심한 고통의 파동을 일으켜 그는 즉시 기절합니다. 아스타는 제대로 맞춘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아스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녀석을 123대 때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내 소란을 알아챈 나머지 녀석들이 나왔고 그들의 막내가 이 모든 일의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아스타는 이미 그들에게 하고 싶은 끔찍한 일들을
일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는 분노를 터뜨리며 녀석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먹에 만화를 실어 펀치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데미안은 뒤에 서서 아스타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지켜보며 그 모든 순간을 즐깁니다. 데미안은 그들이 아스타에게 더 많은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치유하기 시작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가 처음으로 치유한 사람은 아스타와 악연이 있는 녀석입니다. 그 녀석은 데미안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아스타가 그를 붙잡고 자신이 몇 대를 때릴 계획이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지친 아스타는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동자를 엉덩이에서 극심한 열기가 뿜어져 나올 정도로 세게 매질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미안에게 그를 치료해달라고 하여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에게 그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노리는 악마 같은 미치광이들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실컷 즐긴 아스타는 마침내 멈추기로 결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피해자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샌드백으로 사용했고 매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는 1인당 100대가 넘는 타격을 가해 1000대가 넘게 때렸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피해자들의 우두머리가 정중하게 아스타에게 떠나도 되는지 묻고 그는 그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녀석은 아스타에게 이곳이 자기 집이라고 상기시키며 은근히 아스타가 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이를 알아채고 무서운 기운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 녀석과 동료들은 구석으로 물러납니다. 바로 그때 아스타는 누군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해결사처럼 숙련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사람이 데미안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스타는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찾아낸 것에 놀랍니다. 아스타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가만히 앉아서 공격받기를 기다릴 생각은 없습니다. 전생의 해결사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했고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만화를 모아 여러 번 압축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만화탄을 만들어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을 직접 겨냥합니다. 그는 총알을 발사하지만 그 남자는 갑자기 무릎 슬라이딩으로 피하며 데미안의 이름을 부르며 도련님이라고 외칩니다. 그 남자는 데미안에게 슬라이딩으로 다가가고 데미안은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 그는 가문의 집사이며 이름은 알프레도입니다. 그는 데미안을 꽉 껴안지만 아이는 그를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알프레도는 데미안을 가문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아스타는 그저 뒤에 서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상한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는 마침내 데미안이 가족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알프레도는 데미안이 아스타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함께 저택으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스타는 잠시 그 죄안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 가문이 명문가라는 것뿐이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에 연주를 만들 의도가 있었고 그 가문의 영지가 도시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니온 아카데미도 그 지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의 도서관이 최고 수준이므로 아스타는 자신만의 도서관을 짓기 위한 준비로 그곳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아스타는 제안을 수락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가문의 저택에 도착합니다. 아스타는 이것이 저택에 대한 첫 공식 방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마차에서 내립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알프레도는 휴식을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하녀 렌시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말합니다. 렌시는 매우 차가운 눈으로 데미안을 쳐다보고 데미안은 이미 자신이 끝장났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날 밤 늦게 알프레도는 안주인 가모의 방으로 향합니다. 알프레도는 그 여자에게 데미안이 회색지대에 있었고 방금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가모는 충동적인 여자로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기 전에 분노에 차 공격 주문을 날립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알프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 데미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누구든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모는 한때 피해 마녀라 불렸고 그녀의 분노는 사실상 막을 수 없습니다. 가모는 알프레도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알프레도는 떠나기 전에 가모에게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알프레도는 가모에게 데미안의 새 친구 아스타가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그의 존재를 눈치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이미 반격을 준비했었습니다. 알프레도는 아스타가 맞섰을 때 마나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가모는 이 말을 듣고 감명받으며 회색지대 출신이 갖기에는 놀라운 재능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때문에 알프레도는 안주인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스타는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달라는
아스타는 알프레도의 요청에 잠에서 깹니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알프레도는 그가 놀란 것에 안도합니다. 그는 아스타가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제안에 덥석 달려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아스타가 갑자기 제안을 거절하자 알프레도는 망연자실합니다. 알프레도는 자신이 귀가 멀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데미안조차 아스타가 제안을 거절한 것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아스타는 그 제안이 대단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알프레도에게는 지금 방식이 더 좋다고 알립니다. 알프레도는 아스타가 회색지대에서 태어나 타고난 재능으로 마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친다고 즉시 알아챕니다. 알프레도는 세상이 매우 넓고 세상의 위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아스타의 자신감을 꺾으려 합니다. 알프레도는 아스타를 거대한 협곡의 고블린에 비유하지만 아스타는 자신이 와이번에 더 가깝다고 정정합니다. 알프레도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아스타에게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알프레도는 아스타를 수습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집사 훈련소로 데려갑니다. 알프레도는 아스타에게 그런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아스타에게 아이들이 모두 동갑이며 블렌더 가문의 제목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들 같지 않은 정밀한 훈련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앞의 광경에 감명받지 않는다. 아스타는 알프레도에게 그들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알프레도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한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아이들처럼 빛날 수 있을 테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고 다시 묻는다. 하지만 아스타는 빛이 싫다며 알프레도에게 다시 제안을 거절한다. 바로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인 윈스터가 손을 든다. 윈스터는 알프레도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윈스터는 아스타가 재능이 없어서 알프레도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는 아스타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는 사실상 아스타에게 결투를 신청한 것이고 알프레도는 윈스터의 거만함을 느끼지만 허락한다. 그는 아스타에게 결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아스타는 모든 수련생들이 이미 자신을 경쟁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이 왜 결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어디선가 굴러들어온 운 좋은 놈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수석 집사의 후계자가 되라는 제안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 아스타는 결투를 수락하지만 알프레도에게 상대를 선택해도 되는지 묻는다. 알프레도는 그러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스타는 윈스터를 가리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4명의 수련생을 더 가리킨다. 아스타가 5대1로 싸우고 싶다고 밝히자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윈스턴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고 아스타는 그에게 무서우면 물러나도 좋다고 알려준다. 알프레도는 이 광경을 보고 웃으며 아스타가 자신의 후계자가 가져야 할 패기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알프레도는 아스타에게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준비가 되었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알프레도는 아스타에게 결투에서 1분만 버티면 선물을 주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알프레도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끼지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합의하자 알프레도는 그들에게 링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수련 교관은 알프레도에게 이 모든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알프레도는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스타에게 거만함을 버리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교관은 데미안의 손님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한다. 그는 데미안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그의 친구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한다. 교관은 데미안이 결투를 멈추길 원했지만 놀랍게도 데미안은 싸움에 흥분해 있다. 그는 심지어 끼어들고 싶어 하지만 렌시는 그가 끼어들면 가모님께서 꾸짖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알프레도는 교관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합을 시작하라고 말한다. 교관은 결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렌시는 교관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방을 나간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데미안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말한다. 데미안은 미소를 지으며 그러지 않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교관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규칙을 설명한다. 그는 그들에게 이것이 난투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쪽이 항복해야만 결투가 끝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결투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윈스턴은 아스타를 짓밟고 그가 사기꾼임을 폭로할 준비를 하며 엄청난 혐오감으로 그를 쳐다본다. 바로 그때 교관이 시합을 시작하고 아스타는 지체 없이 만화를 담은 주먹을 윈스터의 명치에 날린다. 이 일격에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나 액체를 토해낸다.
인스터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스타는 나머지 수련생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으로 바닥을 구르고 있지만 인스터만이 여전히 서 있다. 아스타는 악당처럼 그를 쳐다보며 그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손안에서 마나탄을 굴리며 이 말을 한다. 그는 인스터에게 첫 번째 교훈은 약자를 얕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스터는 아스타가 아무렇지 않게 마나탄을 다루는 것을 보고 이미 바지에 지릴 지경이다. 인스터는 마나탄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아스타는 교훈을 계속하며 두 번째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인스터와 그의 동료들을 마나탄으로 치면서 이 말을 한다. 마나탄이 극심한 고통을 주자 그들은 모두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으로 아스타는 윈스터에게 세상은 넓고 혹독하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윈스터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끝장낸다. 아스타는 수련생들을 보며 미소 짓고 방금 언급한 교훈들을 자신이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말한다. 인스터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아스타를 미친놈이라고 부른다. 그는 아스타가 자신들에게 마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아스타는 그것이 마법이라고 반박한다. 아스타는 윈스터의 머리를 걷어차며 자신이 신체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훈을 이어간다. 아스타가 수련생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두들겨 패자 방 안에 모두가 경악한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끌고 다닌다. 알프레도는 방금 아스타에게서 목격한 마탄의 할 말을 잃는다. 그는 그 마법이 대체 몇 번이나 압축되었는지 궁금해한다. 마탄의 위력으로 보아 알프레도는 그것들이 최소 4-5번은 압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때서야 그는 만약 그때 자신이 마나탄에 맞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아스타가 자신의 고유 만화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사람을 패는데 꽤 소질이 있다. 뒤에서는 데미안이 아스타가 그들을 더 재미있게 다룰 수 있도록 치료해주느라 바쁘다. 갑자기 렌시가 가모와 함께 방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즉시 알프레도를 부르고 교관은 안주인이 계신 것을 깨닫고 마침내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가모가 알프레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단지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가모는 알프레도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아스타는 기본적으로 수련생들을 박살내고 있고 데미안은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자 가모는 알프레도에게 수련생들을 모아 물러나라고 명령한다. 또한 그녀는 데미안과 아스타에게 각자의 방으로 가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그녀는 교관에게 다가가 해고라고 말해 그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날 밤 늦게 가모는 알프레도에게 그의 의도는 순수했을지라도 너무 지나쳤다고 말한다. 알프레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가모에게 알린다. 가모는 알프레도에게 아스타가 결투 중에 데미안의 도움을 받았는지 묻고 그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알프레도는 아스타가 사람을 때리는데 정말 소질이 있다고 말한다. 알프레도는 이어서 가모에게 아스타가 마탄을 다시 사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위력을 높이기 위해 그것을 여러 번 압축했다. 이 말을 들은 가모는 아스타가 자신의 만화를 잘 제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모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스타가 5명의 수련생을 한 번에 아무렇지 않게 때려 눕히는 것을 보러 그곳에 도착했다. 가모는 또한 마탄을 다루는 것이 상급 마법사에게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모는 알프레도에게 후계자 제안에 대해 묻지만 그는 안주인에게 아스타가 2번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했다고 알린다. 가모는 그 아이에 대해 재평가해야 함을 깨닫는다. 그녀는 알프레도에게 아스타를 데려오라고 말한다. 잠시 후 아스타는 가모와 만나지만 방에는 데미안도 평범한 버릇없는 도련님처럼 쿠키를 우물거리며 앉아있다. 가모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아스타를 위해 테이블 위에 상자를 하나 놓는다. 아스타는 이것을 보고 놀라고 가모는 그에게 알프레도가 선물을 약속했다고 상기시킨다. 아스타는 그 선물이 가모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것에 더욱 놀란다. 그녀는 그에게 상자를 열어보라고 말하고 그가 열었을 때 그것이 고급 아이템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받는다. 아스타는 블렌더 가문에서조차 상이 5개 마법사단의 신병으로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놀란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스타는 그 선물에 뭔가 다른 것이 붙어있다고 의심한다. 마치 가모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그에게 걱정 없이 선물을 받아도 좋다고 말한다. 가모는 아스타가 회색지대에서 자신의 아들을 도왔다고 언급하며 이는 또한 오늘 낮에 일어난 일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있다고 말한다. 아스타는 어떤 함정에도 빠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가모에게 만약 그 아이템을 먹으면 블렌더 가문에 의무적으로 합류해야 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그 아이템에 독이 들어있는지 묻지만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같다. 아스타는 그 아이템을 먹는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는다.
그러자 아스타는 그 부인에게 선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다. 그 후 가모는 제안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모는 아스타가 데미안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아카데미에 입학시켜주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아스타는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가모는 데미안이 작년에 아카데미에 가야 했지만 거부해서 올해로 미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모는 아들이 그렇게 가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데미안이 아스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스타는 가모가 데미안을 억지로 보내면 또다시 도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아카데미에 남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아스타는 이것을 자신에게 드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가 그에게 많은 인맥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목줄이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부인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가모는 그의 결정에 괜찮다고 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알립니다. 그러고는 아스타에게 알프레도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는지 묻습니다. 아스타는 알프레도가 엿듣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부인에게 자신의 무릎이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이 마른 문 앞에서 숨어서 대화를 듣고 있던 집사에게 그대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스타가 방으로 돌아와 그 아이템을 섭취하자 그는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감탄합니다. 겨우 10% 흡수했을 뿐인데도 만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의 체질 또한 화염에서 태어난 자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스타는 그 아이템을 흡수해도 몸에 어떤 불순물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감탄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해봤고 답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에 입학하면 후원자를 만날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아스타는 달리기를 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방 밖으로 나가자 바로 그때 누군가 그에게 아스타냐고 묻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스타는 그 남자를 보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는 백금발 머리를 한 그의 외모를 살핍니다. 데미안이 직계 후손이므로 아스타는 저 남자가 친척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스타는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남자에게 자신이 찾는 아스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외모가 들었던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스타는 빛 때문에 머리색이 바뀔 수 있다며 다른 점이 많을 수 있다는 말로 거짓말을 뒷받침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사람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하고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돌아서서 떠납니다. 바로 그때 알프레도가 달려와서 하필이면 그 순간에 아스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는 집사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러 온 것이지만 알프레도가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바람에 이미 떠나려던 이상한 남자에게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즉시 돌아서며 아스타의 얼굴이 불쾌하게 생겼으니 자신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더 이상 거짓말을 덮을 방법이 없자 자신이 찾던 아스타가 맞다고 인정합니다. 이 때문에 그 남자는 화가 나지만 알프레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스타에게 나중에 마법사 회관으로 오라고 말하며 그를 두들겨 패서 예의를 가르쳐주겠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알프레도는 아스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스타는 이미 분노를 표출할 상대를 찾고 있었고 그 남자를 완벽한 실험 대상으로 봅니다. 아스타는 나중에 마법사 회관으로 가서 그를 두들겨 팰 계획을 세웁니다. 아스타는 알프레도에게 지금 당장 가모를 뵐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아스타는 가모의 사무실로 안내됩니다. 가모는 아스타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만남을 요청한 것에 놀랍니다. 그녀는 아스타에게 그들의 대화에 대해 마음을 정했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가모에게 그들이 제안한 대로 아카데미에 입학할 계획이라고 알립니다. 가모는 이 말을 듣고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합니다. 가모는 아스타에게 곧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아스타는 방을 떠나고 알프레도가 들어옵니다. 그는 가모에게 아스타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가 제안을 수락했다고 안심시킵니다. 알프레도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보아하니 그들은 아스타의 첫 학기 등록금을 내줄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는 아스타가 등록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는 아스타가 더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프레도는 그때 끼어들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계획입니다. 가모는 알프레도에게 너무 시끄럽다며 그를 제지해야 했습니다. 알프레도는 사과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가 떠난 후 가모는 알프레도가 왜 행복해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는 마침내
아스타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가모는 그것이 어설픈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프레도는 전임 집사장도 자신에게 똑같은 수법을 썼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매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타는 아까 그 녀석이 오라고 했던 마법사 회관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아스타가 문을 열자 후드 아래로 얼굴을 가린 마법사가 왜 왔냐고 묻습니다. 아스타는 아까 그 꼬마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마법사는 활기차게 변하며 아스타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스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고 다른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들어가라고 재촉하지만 머리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아스타가 방에 들어가자 날아다니는 여러 장의 노트에 맞습니다. 그는 마법사가 왜 머리를 조심하라고 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곧 자신을 왠지 폰 블란도르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를 마주칩니다. 그는 아스타에게 동생을 보러 왔냐고 묻지만 아스타는 그 질문에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아까 그 꼬맹이가 그의 동생인지 궁금해합니다. 아스타가 전생에서 마법사들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법사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헝클어진 머리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아스타는 그것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법사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부정하고 그 위에 로브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냥 포기하고 대머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머리를 밀어 완전히 대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단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마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징들은 그의 앞에 편안하게 서 있는 왠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왠지는 동생의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아스타는 왠지에게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옌지는 현재 부학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힙니다. 그러고는 아스타에게 음료를 대접합니다. 아스타는 왠지 같은 사람이 이미 특정 아카데미의 부학장이라는 사실에 감명받습니다. 그는 가문의 이름만으로는 그 자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옌지가 상당한 실력자라고 확신합니다. 왠지는 아스타가 꽤 다르다며 놀립니다. 옌지는 그가 꽤 대단한 일인 지니안 아카데미에 입학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옌지는 아스타를 축하하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옌지는 자신도 그 아카데미 졸업생이며 145기 출신이라고 언급합니다. 아스타는 그 남자가 자진해서 알려주는 세부 사항들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흥이 없습니다. 옌지는 이를 눈치채고는 그저 신이 나서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며 재빨리 사과합니다. 옌지는 모든 것의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하지만 그 전에 아스타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옌지는 그에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스타는 그 질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옌지는 이 모든 일이 블란도르 가문의 명성에 관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저장 공간에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냅니다. 아스타는 그 책을 보고 충격으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옌지는 그가 목숨을 걸 수 있다면 그 마도서를 기꺼이 주겠다고 알립니다. 그 책은 기본적으로 블란도르 가문의 비기, 치유의 빛입니다. 한편 가모는 정원을 돌보며 데미안이 아카데미로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모든 일이 무사히 처리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또한 아스타가 데미안에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알프레도가 가끔 아스타가 좀 재수 없다고 말하긴 해도 그녀는 아스타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압니다. 가모는 모든 아이에게 뻔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모는 아스타가 데미안의 배경을 알게 된 후에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모는 아스타 같은 사람들은 꽤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그가 항상 아들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모는 한 가지 씁쓸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스타가 누구도 가두게 놔두지 않을 자유로운 새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스타를 가까이 둘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할 계획입니다. 아들 데미안 때문에 그녀는 아스타를 가까이 두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합니다. 마법사 홀로 돌아와 아스타는 왠지가 왜 그에게 가문의 비기를 제안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것이 함정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황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옌지 역시 아스타의 감정을 읽으려 하지만 아스타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아스타를 가면을 쓴 사람에 비유하며 그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옌지는 아스타에게 대답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눈앞의 보상에 눈이 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스타는 왠지에게 자신의 대답을 들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기본적으로 옌지에게 그의 요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안 하면 그만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웬지는 아스타에게 자신의 제안을 듣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만약 제안을 듣고 거절하면 웬지는 그를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나 표정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아스타는 웬지에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마음대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것이 아스타의 두 번째 삶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후 옌지는 아스타를 위협하기 위해 무서운 기운을 내뿜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옌지는 그 녀석이 쉽게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으며 아스타에게 시험에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스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가문 내부의 사람은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옌지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기 전에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아스타에게 자신의 상황이 가문 내 권력 다툼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가문이 매우 가깝다고 말하지만 데클란 가문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옌지에게 왜 데클란 가문이 그를 감시하는지 묻습니다. 아스타가 이미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옌지는 자신의 진짜 딜레마를 밝힙니다. 알고 보니 그는 데클란 가문의 근원 마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발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아하니 그는 데클란 가문 전용인 천상의 근원 마법을 손에 넣은 것 같습니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매우 걱정스러워집니다. 그는 자신이 거의 죽은 사람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웬지에게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웬지는 사실 데클란 가문의 비기를 개선하여 완벽 그 자체로 만들 방법을 찾았다고 밝힙니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극도로 미친 사람 앞에 앉아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옌지는 연구를 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스타는 웬지를 완전한 미치광이로 보지만 동시에 타이밍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생에 데클란이 블란도르 가문을 몰살시켰을 때 옌지는 새로운 1만 서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클란이 1만 서클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블란도르 가문을 몰살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데클란이 그 힘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며 그래서 그가 미친 듯이 강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옌지는 자신의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의향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지 아스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스타는 웬지에게 왜 그 임무를 위해 자신에게 왔는지 묻습니다. 옌지는 어딘가에 첩자가 있는 것 같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가문에 연구를 보고할 수 없었다고 밝힙니다. 아스타는 비서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옌지는 그에게 동의하지 않으며 문제가 아마도 획득 경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웬지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힙니다. 아스타는 그에게 왜 더 나은 선택처럼 보이는 데클란 편에 서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를 환영할 텐데 말이죠. 옌지는 아스타에게 그들에게 가지 않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아스타는 블란도르 가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옌지는 그를 도와줄 완벽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옌지는 그것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이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밝힙니다. 옌지는 아스타에게 제대로 보상해 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옌지는 그가 제니온 아카데미의 파룬 교수에게 논문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보상으로 그는 그에게 치유의 빛 마법을 줄 것입니다. 아스타는 기회를 감지하고 그것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웬지에게 더 좋은 거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보상으로 치유의 빛 마법을 받고 옌지가 완성하면 1000서클도 받겠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뭐 아니면 도인배에 올라탄 셈입니다. 옌지는 이 말을 듣고 아스타가 정말 뻔뻔한 놈이라고 인정합니다.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옌지는 승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스타에게 마법을 완성하면 주겠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옌지는 아스타에게 자신에게도 조건이 하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아스타가 전체를 완성하기 전에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며 아스타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없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옌지에게서 논문을 받으면서 아스타는 그에게 글을 못 읽는다고 놀리지만 이내 장난치는 것뿐이라고 알려주며 말을 바꿉니다. 그러자 아스타는 웬지에게 파룬 교수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묻습니다. 옌지는 그와 파룬이 아카데미 동창이었고 항상 라이벌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에서 서로를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옌지가 가문으로 돌아오면서 라이벌 관계는 끝났습니다. 아스타는 아카데미에서 옌지 같은 또 다른 미치광이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아스타가 자기 방에 도착하자 그는 웬지로부터 많은 책을 받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편지도 한 통 덧붙였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아스타가 지식을 제대로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책을 공부할 순서를 알려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스타는 책을 정리하기 시작하며 옌지가 천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아스타는 자신의 책 후원자 목록을 적기 시작하고 목록의 맨 위에는 왠지가 있습니다. 아스타는 마침내 탑을 지으면 치유의 비책을 그곳에 둘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읽을 기회를 줄 것이지만 그는 나중에 데미안과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친구라는 특권을 이용해 데미안이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스타는 사람들이 마법을 배우게 하려는 목표를 세우며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해 이미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는 왠지와의 만남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옌지 역시 아스타를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아스타가 흥미를 갖게 된 유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아스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명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위협이었지만 아스타가 두려움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옌지는 아스타의 눈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옌지는 자신이 함께 일해온 보통의 돼지들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을 찾아서 기쁩니다. 옌지는 또한 아스타가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아스타를 자신과 같은 꿈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 후 곧 아스타는 아카데미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는 짐을 싸고 아카데미 교복을 입습니다. 렌시가 그를 데리러 그의 방으로 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카데미에 도착하면 간단한 서류 등록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렌시는 그와 데미안이 입학시험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렌시는 그의 옷차림을 칭찬하며 잘 어울린다고 말해줍니다. 아스타는 진정한 신사처럼 행동하며 그 여성의 칭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스타는 자신과 데미안이 받은 면제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이 명문가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특별 입학이라고 불리며 아스타는 자신도 그것을 받아서 기쁩니다. 아스타가 마차에 도착하자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은 소년들에게 아카데미에서 안전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아스타는 이를 인지합니다. 가모는 또한 아스타에게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아스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여성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스타는 아카데미가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스타는 모든 것을 잡으려 합니다. 그 역시 사랑하는 동급생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로 가는 길에 아스타는 옌지가 준 빛 마법서를 확인합니다. 그는 책의 해석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 감탄합니다. 귀족마다 기술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데 다른 버전과 비교했을 때 아스타는 왠지의 해석이 데클란의 천체 원리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아카데미에 도착합니다. 아스타는 창가에 서서 유명한 제니온 아카데미를 바라봅니다. 렌시가 마차 운행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다고 알려줍니다. 건학 이념의 가르침에 따라 입학식 동안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걸어야 합니다. 렌시는 마침내 헤어질 곳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아이들이 아카데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마차에서 내린 후 데미안은 아스타를 붙잡고 렌시가 늦으면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으니 서둘러 입학식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학식은 선착순 좌석이 있는 동네 극장이 아니기에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충격받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렌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렌시가 데미안이 늑장 부리지 않도록 미끼를 던진 것이라고 쉽게 알아차립니다. 아스타는 한 번쯤은 장단을 맞춰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곧 입학식장인 홀에 도착하고 데미안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압도당합니다. 홀의 절반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안은 늦게 왔더라면 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거라는 렌시의 말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아스타는 데미안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여전히 어리숙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스타는 지정된 좌석을 확인하기 위해 예약표를 꺼냅니다. 데미안이 홀의 한 곳을 가리키며 저기에 앉자고 제안하자 아스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이전에 도망치던 데미안이 아카데미에 온 것을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데미안이 엑스터라는 이름의 키 크고 거대한 남학생과 부딪힙니다. 그 남자는 데미안을 벌레 보듯 내려다봅니다. 아스타는 친구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데미안은 괜찮다고 아스타를 안심시키며 자기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데미안과 아스타가 떠나려 할 때 엑스터가
엑스터가 그들을 멈춰 세웁니다. 데미안이 그의 옷에 침을 묻혔기 때문입니다. 아스타가 아직 상황 파악을 하고 있을 때 데미안이 그 남자에게 달려가 침을 닦아주려다 오히려 더 많은 침을 묻힙니다. 이 때문에 엑스터는 더욱 화가 나서 데미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아스타는 주먹이 데미안에게 닿기 전에 막아냅니다. 아스타는 그 남자에게 실수하기 전에 짜증 좀 그만 부리라고 말합니다. 엑스터가 화를 내며 아스타에게 누구냐고 묻자 데미안이 아스타는 자기 친구라고 대답합니다. 아스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엑스터는 마침내 아스타가 데미안을 도운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엑스터는 아스타에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엑스터가 말이 아닌 주먹으로 싸움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는 곧 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주목을 끕니다. 엑스터는 돌론페 가문의 직계 후손인 것 같습니다. 구경하던 학생들은 이미 누가 싸움에서 이길지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엑스터가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다른 학생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세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는 방 전체가 붐벼서 제대로 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학생이 즉시 세 사람 주위에 결계를 쳐서 마음껏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엑스터를 응원하며 그가 이기기를 바란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멀리서 싸움에 관련 없는 한소름 끼치는 학생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결계 안에 들어가자 엑스터는 자신을 소개하고 아스타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요구합니다. 아스타는 자신은 엑스터처럼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는 엑스터가 자신을 그냥 지나가는 아무개로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그러자 엑스터는 아스타에게 마법사니까 성공을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엑스터를 놀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엑스터는 미친 사람처럼 그에게 돌진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스타는 그 남자에게 두 사람과 싸우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아스타는 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얼굴에 고통스러운 일격을 날려 뒤로 날려보냅니다. 엑스터는 주먹에 실린 무게 때문에 방금 아카데미 학생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스타가 정말 마법사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엑스터는 데미안이 자신에게 치유 마법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데미안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하지만 평생에서 가장 잔인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스타가 다가와 그의 복부에 또 다른 주먹을 날립니다. 엑스터가 알아채기도 전에 여러 번의 타격이 그의 몸에 쏟아집니다. 그는 마침내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한 명은 그를 때리고 다른 한 명은 그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친 녀석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엑스터는 갑자기 자신이 정말로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은 그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가 전사들의 희망이니 망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격려의 말이 쏟아지자 엑스터는 마침내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아스타를 고작 마법사라고 부르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화를 내며 팔을 휘두르지만 아스타는 첫 번째 공격을 피합니다. 아스타는 그의 노력을 칭찬하지만 엑스터는 자신을 얕보지 말라며 아스타에게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망설임 없이 엑스터는 오른팔을 휘둘러 아스타를 맞춥니다. 엑스터가 마침내 싸움에 제대로 임하자 학생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아스타는 뒤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엑스터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아스타에게 일격을 가했다는 것을 알지만 충격이 매우 가볍게 느껴집니다. 아스타는 고개처럼 몸을 회전시켜 발로 착지합니다. 엑스터는 이를 보고 놀라지만 충격을 뒤로하고 다시 아스타에게 돌진합니다. 아스타는 뒤를 돌아 데미안이 여전히 엑스터에게 치유 마법을 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때문에 그를 끝내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단 한 방으로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를 위해 아스타는